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과좌표 공부했었잖아요, 그지? 오늘은 이제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 과정인 직선의 방정식 한번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보고 그때 말했던 것처럼 주요 문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1차함수라는 걸 배웠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녀석을 1차함수로 표현하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먼저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 차이점 한번 먼저 알아볼게.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형태. 이것도 1차함수인데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1차함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1차함수도 역시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함수는 아닌데 직선인 것도 있거든. 거기까지 이제 포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3이고 이런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의 식은 x는 3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함수는 아니잖아. 함수라는 거는 x값 하나 넣었을 때 y값이 하나 나오는 걸 함수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x값 3 하나에 모든 y값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즉 대응되어 있으니까 함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중학교 때 배웠던 이 1차 함수에다가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직선인 이 녀석,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식은 y는 2가 되겠지, 그치? 이 직선, 이게 물론 상수함수인데 얘는 또 1차 함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1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아닌 직선까지 통틀어서 다루는 게 바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알겠지? 간단하게 짚어봤고, 자, 먼저 중학교 때 쭉부터 쭉 배워왔던 요 1차 함수 한번 살짝 점검을 해볼게.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자, 요 앞에 1차식 x 앞에 개수 이 a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그렇지, 기울기라고 불렀지, 기울기.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상수항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y절편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어보면 y절편이고 이 a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울기라고 불렀다라는 거지. 기울기의 정의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직선에서 이 위의 두 점을 잡았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지, 그렇지? 이거를 기울기.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 때 많이 했을 테니까 만약에 1차 함수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재보기 위해서 임의의 두 점을 선생님이 x축에 있는 한 점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았다라고 해보고 여기서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거는 y의 증가량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 의하면 이 직선이 x축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각에 대한 밑변분의 높이니까 삼각비 중에 뭐겠어? 탄젠트지, 그렇지? 그래서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요게 또 뭐하고도 같냐면 이 그래프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하고도 같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지? 물론 이제 그래서 가끔 이제 이 1차 함수식을 만들 때 여기에 각을 알려줄 경우가 많은데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탄젠트의 삼각비를 잊어버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탄젠트 30도, 즉 여기가 30도인 거지. 30도.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30도일 경우에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인 거 알지, 그렇지? 그렇다면 밑변분의 높이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 물론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만약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외고 다녔으면 좋겠어. 탄젠트 60도면 그러면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가 45면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탄젠트 45도는 1이 되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제 기본 과정이고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1차 함수 기울기가 음수인 거지. 근데 이쪽 방향으로 120도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기울기를 어떻게 탄젠트 120도는 처음 미적분에 가서야 우리가 배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네.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음수다.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의 그 삼각비는 모르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윗변분의 높이로 해도 삼각비라는 건 원래 밑변 높이 빗변 사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하니까 부호는 모르겠더라도 이 각에 대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비율 값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가 120도 60도면 아까 우리가 탄젠트 60도가 3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의 비율이 루트 3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럴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이렇게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알겠지? 가끔 그것도 나오니까. 자, y절편은 특별히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겠죠? 절편이라는 거는 그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값을 y절편이라고 부르고 x축과 만나는 좌표의 x값을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값이 빈 거는 눈에 잘 보이지, 그지? 그래. 그래서 간단히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울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수업 시간에 다 이제 배웠겠지만, 직선을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점 한 점과 점과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점을 알려줬을 때, 세 번째는 xy 절편을 알려줬을 때 우리가 1차 함수 식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중학교 때 했던 방법들 있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만약에 중학교 때 중학교 해가지고 중학교 때 만약에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1차 함수 식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기울기는 3이니까 3x 하고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b 구했었잖아. 그렇지? 물론 이게 틀렸단 말은 아닌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우리가 숫자도 많이 다루지만 문자를 다룰 일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지금처럼 같이 점검을 하는 이 방법으로 꼭 했으면 좋겠어. 또 심지어는 두 점을 알려줬을 때 1,3이랑 5,-1을 지나는 1차 함수 식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대중에는 이렇게 하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 이렇게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니까 세팅한 다음에 1, 3 대입하고 5 마이너스 대입해가지고 요리방정식으로 a, b를 구하는 친구도 있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문자를 많이 사용하는 고등학교의 문제풀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조금씩 시간에 손해를 보게 되고, 시간을 손해본다라는 거는 문제를 시험 시간에 우리가 한 문제로 덮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오늘 내 친구들이 중학교 때 했던 방법 말고 지금 쌤이랑 같이 하는 이 방법을 꼭 익혀서 썼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기울기를 m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점 뭐랄까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대입 안 하고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당연히 뭐로 시작해야겠어? mx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 b를 지나야 되니까 a를 집어넣으면 y값이 b가 나오게끔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치고 여기다 x 빼기 a,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빼기 a를 이렇게 만들어줘봐. 그럼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이거 어떻게 돼? 0이 되지. 근데 y값이 b가 돼야 된다며.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더하기 b 이렇게 써주면 대입을 하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1차 함수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기울기가 3이고 4,2를 지나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저렇게 됐던 방법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기울기가 3이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3으로. 그리고 4,1을 지나야 되니까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y가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 빼기 4를, 만약 구억 3항 때 우리 2차 함수 표준형 만드는 거랑 비슷하겠다, 그치? 이렇게 넣어주면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미 0 돼버리지, 이것 때문에. 근데 y값이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저쪽에다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이제 전개만 해주면 1차 함수식이 바로 만들어지지. 꼭 이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버티더라도 2학년 올라가서 좀 더 다양한 함수라든지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게 되게 되면 저렇게 했던 방법으로는 많이 힘들 거야. 자, 그래서 점과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자, 이제 두 점을 알려주는 경우야. 두 점. 그러니까 뭐 a, b랑 c, d를 지나는 1차 함수식,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울기와 어떤 한 점이거든. 여기는 점 두 개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하나 골랐었으면 되는 거고, 결국 뭐만 알면 되냐면 기울기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울기라는 게 이 B의 두 점을 이렇게 잡아놨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듯이, 여기서 그냥 바로 두 점을 줬으니까 기울기를 바로 구해놓는 거야. x의 증가량 이렇게 하면 c 빼기 a겠지, 그렇지? y의 증가량은 d 빼기 b고, 이렇게 기울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기울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위에서 1번에서 썼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거야. 뭐 c, d를 쓰든 a, b를 쓰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고, 선생님은 그냥 a, b를 쓸게. 자, 기울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1차 함수식이 a랑 b를 지나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여기다 가로를 딱 열고 x 빼기 a, 그러면 이제 a를 넣는 순간 0이 돼버리지. 근데 y가 b가 돼야 되니까 둘 다 더하기 얼마? b,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주면 1차 함수식을 또 역시 간단하게 대입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안 풀고도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실은 이 세 번째를 그냥 알고 싶으면 알고 몰라도 사용은 없어라고 실은 선생님 말은 하거든. 근데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조금 수능과 논술과는 좀 달라. 한 21군데 되는 시간을 월말카드 작성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한 40여 분에 가까운 시간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 한 2분보다 훨씬 작아. 1분 한 3, 40초 내외야. 그래서 학교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식,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풀기 위한 공식도 꼭 필요한 게 학교 내신 시험이거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 많은 걸,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과학 담고 사회 담고 나도 나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 공부에 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녀석도 좀 한번 공부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 이건 뭐냐면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두 절편을 알려줬을 때 어떻게 1차 함수식을 만드냐는 건데, 물론 절편도 하나의 점의 값이거든. 그러니까 x절편이 a라는 거는 이 직선이 a, 0을 지난다라는 거고, y절편이 b라는 거는 0, b를 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두 점을 지난다라는 거고, 두 점을 지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좀 더 기발한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지. 바로 뭐냐면 x절편, y절편을 그 x와 y 밑에 깔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는 1 해보면 이게 바로 x절편이 y고 y절편이 b인 1차 함수식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왜냐? y절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다 0 집어넣지. x에다 0 집어넣어봐? 그럼 날라가고 b분의 y가 1이 돼야 되는데, 그럼 y는 뭐가 되겠어? 봐봐. y절편이 바로 b가 되지. 그래서 꼭 이것도 학교 시험에 대비해서는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2번하고 3번 예를 안 들었네. 2번 한번 해볼게. 1,5와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야. 먼저 기울기부터 y는 하고, 기울기라는 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3에서 1, 그러니까 그냥 쓸게. 3 빼기 1 하고,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기울기 계산할 때, 즉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계산할 때는 꼭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 뺐으면
y좌표도 여기서 이거 빼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x의 증가량 3 빼기 1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둘 중에 아무 점 하나 고르면 돼. 그러면 앞에 점 고를게. 1,x에다 1 집어넣으니까 5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x 빼기 1 하는 순간 x에다 1 집어넣는 순간 날아가 버리고 y값이 5가 돼야 되니까 둘 다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은 더 쉬워. 만약에 x절편이 2, y절편이 마5 이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그 개수 문자 밑에다가 그 개수 x 절편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바로 2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y절편이 마이너스 5라고 쓰니까 마이너스 5분의 y 하고 여기다 상수항근 2를 써주면 한 방에 만들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꼭 이 방법 익혀서 사용하세요. 2학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이 방법을 모르면 공부가 쉽지가 않아.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함수식에 대한 간단한 해석 한번 해봤고 한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2문제, 3문제 정도 한번 풀어볼 생각이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요것만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근데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한번 다뤄볼게. 자, 첫 번째는 세 점을 주고, 그러니까 A라는 점을 주고, A라는 점이 1,A, B의 좌표는 A 플러스 2,7,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이렇게 세 점의 좌표, 문자가 들어있는 세 점의 좌표를 주고, 문제가 뭐냐면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기 위한 A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우리 교재에서도 많이 봤고 뭐 센이나 부교재에서도 많이 봤겠지. 그렇지? 정석에도 있고.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는 세 점이 한직선인 게 있다는 뜻인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1차 함수의 기본적인 정보는 역시 기울기랑 y절편이잖아. 즉 한직선에 세 점이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미 두 점 잡았을 때 기울기가 이미 두 점을 잡아가지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기울기인데 이렇게 잡은 기울기나 이렇게 잡은 기울기나 이렇게 잡은 기울기가 서로 일치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A값을 이제 구하는 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야. 자, 그래서 뭐 먼저 A하고 B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x의 증가량 그래서 y의 증가,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 뺐지? 여기서 또 오른쪽에서 빼고 또 x의 증가량 여기서 이거 뺄 거야. 아니면 여기서 이거 빼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어느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 항상 똑같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이번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y의 증가량 7에서 10 빼고 이 뒤로 계산할 줄 알지, 그렇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나?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x자로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푸는 거. 그럼 간단한 A에 대한 1차 또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도형을 2등분하는 문제도 또 잘 나와. 도형을 2등분하는 문제. 자, 칠판을 조금 깨끗하게 지우죠. 자, 도형을 2등분하는 문제는 가장 흔하게 삼각형을 2등분하는 문제와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2등분하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어떤 한 직선이 현재 이 꼭지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꼭지점을 지나고 있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히 반땡하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글쎄 말 안 해줘도 알겠지. 그렇지? 당연히 어딜 지나야 되냐면 이 대변에 꼭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꼭지점 건너편에 있는 이 대변의 중점, 당연히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나야 넓이가 같아지겠지. 왜냐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의 삼각형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같으려면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꼭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밑변의 중점을 지나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자, 직사각형이 있어.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이 어떤 직선이 직사각형의 꼭지점을 지나지는 않아.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이 있다 생각을 할까? 칼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딱 2등분 하려면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물론 딱 이렇게 잘라도 되고 딱 이렇게 잘라도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긴 하겠지. 근데 그 방법밖에 없냐라는 거지. 혹시 다른 방법은 없냐? 다른 더 쉽고 결정적인 방법은 없냐?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자, 뭐냐면 잘 봐. 이 직사각형의 무게중심이기도 하는데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심이 아니라 대각선의 교점이지. 어떤 직선이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기만 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정확하게 2등분이 되거든. 자, 볼까? 이렇게 지난다 생각을 해. 그럼 이게 왜 2등분이 되느냐? 물론 대충 봐도 벌써 넓이가 반반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이렇게 이제 한번 그어봤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는 거야. 요 길이는 당연히 서로 같고 막곡지각의 억각으로 같아서 ASA 합동이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합동이 되니까 뭐 이 녀석을 여기다 딱 붙이면 딱 됐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넓이가 정확히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된다? 이 직선이 대각선의 교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니 굳이 대각선의 교점까지 안 구하더라도 한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래서 직사각형에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두 꼭지점을 가지고 대각선의 중점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대각선의 어떤 직선이 그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기만 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더라. 이해되지? 그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자주 출제돼요. 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자,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은 예제로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를 한번 골라봤어요. 자, 좌표 평면이 있고 좌표 평면에 여기 직사각형이 있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3, 여기가 1, 2, 6이라고 위치를 알려줬어. 이 4개의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이 직사각형 네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히 정의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X축 3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 그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이 문제의 포인트야. 자, 또 어떻게 하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야 된다? 그렇지. 아이고, 그림이 되게 이상하네. 하지만 어디 지나야 된다고 써?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고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6,3이고 이 점의 좌표는 2,1이니까 우리는 이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지, 그렇지? x좌표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고 2로 나누고 y좌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의 좌표 나오는 거. 근데 이 중점의 좌표는 x좌표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4고 y좌표 둘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2니까 이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는 4,2더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4,1을 지나면 되고
문제에서 3,0도 알려줬으니까 결국 문제는 3,0과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네. 자, y는 자 해보죠. 아까 우리가 했었지? 점 2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 먼저 기울기부터 찾을 거야. 기울기 x의 증가량 4 빼기 3 1, y의 증가량 2 빼기 0 2 하고 둘 중에서 아무나 선생님이 이 점 볼게요. 3,0 지나게 만들기만 하면 돼. 그래서 x 빼기 3 하고 뒤에 더하기 0 하면 끝. 전개하면 선생님이 쉽게 이 직선의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만들었네요. 네. 자, 선생님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처리하고 오느라고. 자, 다시 시작해 볼 거야. 자, 이번에는 뭘 설명할 거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직선의 위치 관계. 당연히 이제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실은 세 가지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직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세 번째는 두 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1차 함수, 직선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자, 만약에 한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다른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같다는 뜻인 거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a하고 m이잖아. m하고 a는 같고, 그 다음에 y절편은 달라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y절편 p, y절편 n인데 b하고 이제 n은 달라야 된다. y절편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빼먹었다. 뭐 두 그 직선이 일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 그렇지?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당연히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두 이제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평행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즉 기울어져 있는 정도만 다르다면 언젠가는 가서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고, 여기까지는 실은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하나 더 다루는 개념이 바로 두 직선이 바로 수직할 조건이야.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y는 ax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얘랑 수직한 이 녀석을 y는 bx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나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하게 될 때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보면, 여기 x좌표를 1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y는 ax, x좌표 곱하기 1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1,a일 거고, 이 점의 좌표는 이게 y는 bx니까 이 점의 좌표는 1,b가 되겠지. 그러면 이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지.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면 되니까 a에서 b를 빼면 a 빼기 b가 되겠고, 여기는 0,0에서 1,a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0,0과 1,b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볼 거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같다. 제곱을 하면 루트는 사라지겠지. 그러면 1 플러스 a 제곱이랑 더하기 여기의 길이의 제곱 1 플러스 b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소거되고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누면 a하고 b는 마이너스 1이네. 근데 a하고 b가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의 뭐더라? 기울기더라.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할 조건이란 뭐다? 수직할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꼭 기억해둬. 시험이 엄청 잘 나와. 자, 선생님은 지금 두 직선을 아까 지웠지만 두 직선을
함수의 꼴로 1차 함수의 꼴로 했을 때 뭐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 일치하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도 같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는 달라, 그 다음에 뭐 수직하려면 기울기의 곱이 -1이야 이렇게도 했지만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런 함수의 꼴로 말고 그냥 방정식 꼴로 했던 것도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만 다루기만 할 거야.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식 하나와 a 뿔따구 x, b 뿔따구 y, c 뿔따구는 0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직선이 있는데 이거를 꼭 함수의 꼴로 y는으로 안 바꾸더라도 우리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중학교 때 배웠었지, 그지? 여기서 지금 개수들의 비를 한번 만들어봐, 비율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를 함수의 꼴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넘어간 다음에 b로 나눌 거 아니야?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a하고 b는 기울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 넘어간 다음에 b로 나누면 이 b하고 c는 y 절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겠지. 그래서 얘의 값과 얘의 값이 같다라는 건 우리가 아까 a하고 b가 뭐에 사용된다고? 그렇지, 기울기에 사용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는 뜻인 거고 b하고 c는 아까 뭐에 관여한다라고 했어? y절편 만드는데 관여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는 y절편이 같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두 그래프가 일치할 조건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행할 조건은 여기는 같고 여기는 다르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일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여기가 다르다라고 해도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두 직선의 일치관계를 해석을 할 때 이거를 함수의 꼴로, 즉 y는으로 해석해도 좋지만 좀 더 학습량에 의해서 익숙하게 되면 함수꼴로 안 만들고 이런 도형의 방정식 꼴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말해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정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정점. 점에는 크게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정점이랑 동점이 있는데 동점은 한자 말 그대로 막 움직이는 점들이야. 그 다음에 정점은 말 그대로 안 움직이는 점인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1차 함수 식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점은 정점이에요. 잘 안 보이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거는 정점 찾기가 되겠어요. 정점 찾기. 자, 정점 찾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기울기, 앞에 기울기에도 m이라는 미지수가 있고 y절편에도 역시 m이라는 미지수가 들어있어. 그래서 m의 값을 바꾸면 기울기도 막 바뀌고 y절편도 막 바뀔 거 아니야. m에다 1 넣었을 때랑 m에다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기울기도 바뀌고 y절편도 바뀌니까 막 1참수식이 막 이렇게 막 바뀌겠지. 근데 선생님이 뭘 찾아볼 거냐면 기울기랑 y절편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혹시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기울기와 y절편이 바뀌더라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 즉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즉 m값에, 지금 미지수가 m밖에 없잖아요. 기울기랑 y절편에. 즉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면 찾아보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중간고사 항등식 공부했을 때 거의 개념과 완전 똑같아. m값에 관계 없어야 되니까 일단 선생님이 이거를 m으로 묶어볼 거야. 이렇게 m으로 묶어볼 거야. 자, m값에 관계 없으려면 어떤 m이 들어가도 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이 오른쪽이 0이어야겠지. 그래야 m값에 관계 없어질 거 아니야. 여기가 0이면 m에다 1 넣든 2 넣든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만약에 뭐라면 -2라면 x가 -2라면 다 날라가 버리고 y는 뭐가 돼? -1이 되겠죠. 어떤 m값이 여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m값이 들어갈 때마다 기울기와 y절편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직선은 항상 뭘 지난다? -2, -1을 지나더라. 이게 바로 1차 함수의 정점이야.
뭔지 알겠지? 매우 중요해. 정말 중요해. 이걸 출제되는 분들도 너무 많고. 잠깐만, 선생님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준비한 게 있을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준비한 건 없어서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 거야. 문제 2개 한번 해볼 건데, 정점에 관련된 문제. 첫 번째는, 그냥 이건 좀 쉬운 문제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직선의 식이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그냥 너무나 솔직한 문제인 거지. 자, 이거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간단히 쓰기만 하고 계산 끝까지 안 할 거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전개해서 K가 있는 식과 K가 없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 뭐다? 0이다라고 식을 세우고, 그러면 당연히 저 날라갔겠지? 뭐 이게 0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게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보나마나 이 안에 무슨 x, 무슨 y 상수항, 여기도 무슨 x, 무슨 y 상수항 있을 텐데, 이것도 0, 이것도 0이어야 되니 두서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x, y가 구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고,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정점이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기억나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 그냥 억지로. 자, y는 mx-m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게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인데, A의 좌표는 뭐 어떻게 해볼까? 3,5고 B의 좌표는 7,0이야. 자, 그래서 두 점의 좌표를 주어지고 선분 AB라고 해서 직선이 아니라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이 m값의 범위를 구하시는데,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나오고 객관식으로 이번 기말고사도 꼭 나오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 아마 이번 일요일 날 또 아침 9시에 와서 시험 보잖아. 그러기도 아마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싶어야 되냐면, 정점을 찾고 싶다, M으로 묶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M으로 이렇게 묶으면, N값에 관계 없어야 되려면 X가 뭐가 되겠어? 그렇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1차함수식은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1, X가 1이면 Y도 자연스럽게 1이 되겠죠. 그래도 1,1. 1,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 다음에 점 A의 좌표는 3,5, 여기가 3,5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그냥 대충 그릴까요? 7,0이니까 여기겠다. B가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은 1,1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선분이랑 만나려고 하면 여기 꼭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m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m이 뭔가를 봤더니, 맞죠? 이 m은 x 앞에 개수기 때문에 기울기인 거야. 즉,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이 빨간 선분과 만나도록 하게 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 점의 정점 1,1과 여기 3,5 이럴 때 기울기가 만들고,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 계산해서 또 이렇게 7,0과 1,1을 가지고 또 기울기를 계산해서 두 기울기의 사이여야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즉 이때부터 이때까지 다 식을 세우면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겠지.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 뭔지 알겠지? 자, 또 뭐랄까, 선생님이 1시간 내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그래. 그래서 개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대부분 우리 그 강의하는 아이들 개념 동영상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중에서 파는 모든 교재에 실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뭐냐면 뭐 이런 거지. 이 직선과 문제를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지금 선생님 칠판에다가 두 일차함수식,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뭐 예를 들어서 7,-1을 지나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과 7,-1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구하세요 라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잘하든 좀 공부를 못하든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고, 이건 그런데 이거는 안 지워지는데. 이거랑 요 녀석을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점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일단 선생님 아까 첫 번째 강의 이제 시작했을 때 설명 알려줬던 것처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맞아. 이런 쉬운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운 기술을 안 쓰는데, 아마 잘 기억을 되살려보면 우리 책에 이런 거 있지 않았니?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첫 번째 직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더하기 여기다 이렇게 K하고 여기다가 두 번째 직선 이렇게 넣어놓는 거. 아마 우리 개념책 찾아보면 다 있을 거야. 우리 책만 있냐? 어느 책에는 다 있어. 이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하냐면 요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라고 소개가 돼 있을 거야. 자,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뜻이 되겠지? 아까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뭐 했어? 정점했잖아. 이걸 설명해 주러 쓰는 정점을 한 거야. 자, 이거 다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전개를 다 하면 x도 1차고 y도 1차지. 우리가 배운 도형 중에서 x도 1차고 y도 1차인 도형이 바로 뭐냐면 직선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냐면, 이 녀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정점을 찾아보려고 하려면 너도 는0, 너도 는0 해야 되잖아. 근데 얘도 는0하고 얘도 는0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거든. 즉, 이 녀석이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우리가 찾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이 바로 이 녀석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녀석이 뭘 지난다고 했으니까 7,-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 7, y에다 -1을 집어넣어서 뭘 찾으면 k값을 찾고 나서 다시 k값 여기다 넣은 다음에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게 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잘 안 써.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힘들어져. 이런 기술들이 좀 많거든. 만약에 이게 얼마나 유용한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직선을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된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다가 뭐 이차함수식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어떤 직선의 식을 이렇게 집어넣고 가로를 닫아버리게 되면 이게 뭐 는영 하면 결국은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이걸 전개하면 y는 1차, x는 2차니까 2차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2차함수와 1차함수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2차함수식이 되는 거야. 여기야 1차, 1차니까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게 더 빠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더 차수가 2차로 늘어나게 되면 연립방정식 푸는데 너무 힘들거든.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다음 단으로해서 다음 주에 원의 방정식 설명할 건데, 여기에 원 집어넣고 여기다 원의 방정식을 집어넣으면 이게 뭘 의미하게 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야. 이거를 이 기술을 안 쓰고 그냥 막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막 해가 정말 많이 나오겠지, 그렇지? 이거 아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지금쯤엔 다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k가 원 집어넣고 이 k가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되는 것도 기억하지, 그렇지? 이게 이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렇게 막 심각한, 설사 이 기술을 못 쓴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문제를 못 풀지는 않겠지만 꼭 내년을 위해서라도 꼭 익혀놨으면 좋겠고, 내년이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렇군. 꼭 익혀서
꼭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 다음 주에 원해방정식 정리할 때 한 번 또 다뤄줄 거야.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면서 마무리할 거야. 자, 어떤 문제를 해볼까? 아니야. 중요한 거 개념 하나 빼먹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빼먹었어요? 맞아. 큰일 날 뻔했어. 뭐 쓰는지 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거 아니네, 이거. 이거 하고 마무리 지어야겠다. 그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너무 이름이 길어서 보통 우리가 학원에서나 선생님들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는 거 알지? 이렇게 점지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기니까 학원에서 그냥 점지공 이렇게 많이 불러.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직선에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바깥에 한 점 m,n이 있다고 생각해봐. 거리라는 거는 최단 길이를 거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최단 길이, 요 거리를 t라고 했을 때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지. 실은 이 거리 구하는 공식 유도하는 방법이 뭐 7가지인가 돼.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이 유도하는 과정들이 되게 이제 복잡하고, 지금 알고 있는 현재까지 앞에서 배웠던 기술만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많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히만 말을 할 거야. 뭐 대부분 동영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수직하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를 알면 이 녀석의 기울기도 알 수 있잖아. 왜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얘랑 다시 연립을 하면 이 교점을 구할 수 있고,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바로 이제 지금 말하고 싶었던 점직공인 거지. 이 복잡한 과정들을 간단히 만들어 놓은 게 공식이야. 실은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게 잘 안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다른 더 쉬운 유도 방법들이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한번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공식 정리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거리 t는 저번에도 말했죠. 공식이라는 거는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과 위치로 외우는 거라고. 자, 그래서 거리 t는 루트 그 1차식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분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해 하고 절대값을 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는영의 꼴로 만들어 놓은 다음 이 m,n을 여기다가 대입한다는 생각으로 봐야 돼. 절대값 치고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더라. 너무 중요해. 진짜 중요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계속 나와. 자, 시간을 많이 썼으니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풀고, 이번 직선에 관련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예제인가? x축 위에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그 P에서 두 직선 이 녀석과 이 P 구하는 건가요? 오케이. 자, 문제는 뭐냐면 X축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그 P에서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대. 그러기 위한 P를 찾으라는 거야. 자, X축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P를 뭐라고 넣을 거냐면 P를 A, 0이라고 놓고, 선생님 점직공 알려줬지, 그지? 점직공. 자, A, 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하고 여기에다가 이 점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하라고 했지, 그렇지? A, 0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이 되겠다. 요거랑 여기서까지의 거리 루트 또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다행히 이 녀석이랑 같아지네. 뭐 절대값 또 집어넣으면 2, 0 넣으면 A 빼기 이렇게 되겠네. 근데 둘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루트끼리 서로 같으니까 약분해서 없애고 루트 19 빼서 없애고 얘랑 같아야겠네.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1이랑 절대값 A-2가 같아야 되겠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두 녀석이 서로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르면 부호만 다르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2 플러스 1이랑 a 마이너스 1가 같다라고 식해서 a 값 하나 구하고 또 2 플러스 1이랑 이 안에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거랑 값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또 a 값 하나 구하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오늘 직선의 방정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풀려와서 시험 보고 또 모르는 거 고치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공부의 전부는 아니야. 공부라는 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고칠 때 진짜 거기서부터가 진짜 공부야. 그러니까 많이 틀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틀릴수록 좀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